포천시는 지난 65년 동안 적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와 발전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비전하는 포천. 포천시의 평화시대 남북경영 거점도시 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박용국 시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이번 민선 7기에 당선되셔가지고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정 목표를 잡고 계신 우리 박용국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포천시가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침체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선 7기를 통해서 앞으로 포천이라는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또 거점 도시로서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저를 비롯해서 일천여 공직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반드시 훌륭한 도시, 모아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포천, 또 거점 도시로서의 그 포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또한 포천 시민의 아름다운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천 시민들의 주민복지와 그 다음에 교육환경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포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른 게 포천시 안에 5군단, 6군단이라는 그런 병력이 있고 그 속에서 이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사각지대들도 잘 해결을 하고, 특히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 다음에 약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좀 더 각별히 배려를 하고 함께하는, 또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가 청력을 다하고, 교육은 잘 아시겠지만은 포천시가 교육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과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선을 지내면서 포천시의 교육 환경 개선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또 포천 당시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교육계 여러 이런 단체들과 함께 또 다른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을 하고, 또 인재 장학재단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약 한 100억대 이상의 이런 기금도 마련하고, 또 우리 장학반이라든가 서울에 이런 것들도 건립을 해서 좀 더 인재를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거에 이렇게 추진해왔던 일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포천이라는 도시가 꼭 이런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교육 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바로 된 그런 교육 도시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경기도 혁신지구를 마련해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학습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65년 동안 적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와 발전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주민복지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산재되어 있는 이 해소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는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도시에 없는 한 1억 평 정도 되는 이런 사격장이 있고 약 5,100만 평 정도 되는 이 미군 사격장이 또 현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타 뭐 상수원보호법이라든가 개별법으로 또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도시고, 그러한 법들이 이 도시가 성장하는데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잘 풀어나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적경지역 지원법이라든가 사격장 주변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미군 공유지 고유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 63년 동안에 잠자던 포천시를 깨워서 새로운 신흥도시로 출발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또 이거는 이제 또 국가 안보라는 게 있어서 정부는 이제 그동안에 다른 시도나 시군을 보면은 전라북도 군산 직도에 미군 사격장을 3만 평 만들면서 정부가 SOC를 3천억을 지원하고 매년 2, 300억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3천억이라는 토지 구입을 비롯해서 성주 시민들에게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평에 보면은, 영평도에 보면은 이런 영평도 관련된 특별법을 또 제정을 해서 그 시민들한테 이런 수당을 사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서해오도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포천시는 지난 63년 동안 정부가 마치 이 도시가 북한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미 지났지만, 아울러서 5군단, 6군단이라는 부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5군단, 6군단 병력에 대해서 포천시는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방역상수도를 지원하고 또 쓰레기 처리를 하고 분뇨 처리를 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미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군인 가족들에 대한 이런 환경도 저희가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부가 늦었지만은 이 포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으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서 남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전에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포천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그 수건이었던 이제 수건산 터널을 앞으로 이제 공사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포천시를 위한 것보다도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그런 도시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단의 경기도지사님의 그런 배려가 아니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원산 터널이 뚫리지 않았을 때 보면은 가평하고 포천군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산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 갖고 가평군과 포천이 한 가족이 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된다고 보죠. 지금 포천은 민자고속도로를 작년에 개통했습니다만은 민자고속도로에 떨어지는 신북 IC 지점이 교통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체 현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거였는데도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포천시가 5군단, 6군단은 2개의 군단이 있으면서 전차 이동, 군용 차량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신북 IC에서 3번 국도인
그 영북 쪽까지 이거는 기존 43번 국도를 2차선을 늘려서 조속한 계획을 갖고 정부가 이것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천이 안고 있는 게 교통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제 군수 재임 시절부터 추진했던 이런 철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는 국가 광역철도 계획망에 매년 10년마다 갖고 있는 광역철도 계획망에 포천시를 당시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와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GTX 사업입니다. GTX 사업을 세미나도 개최하고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현재 포천 시민들이 국가의 안보 관련 때문에 피해를 보고 교통 문제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해결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천에 군 항공시설이 4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먼저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이 보면은 이 군사작전용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천 비행장 같은 경우는 공군 교육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난 63년 동안 정해져 있던 한미연합사가 정해놨던 P518이라는 걸 해제하고 항공운송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도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 항공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의선은 파주 쪽으로 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 경원선은 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철원으로 해서 가는 거, 경춘선과 또 중앙선은 고성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 진입하는 이런 철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철도라는 건 역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는 GTX 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이런 그 철도 전진 기지로서의 국가가 이익이 되고 지방이 이익이 되고 포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의 무드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기서 우리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포천의 중심 도시로서의 제시점이 있다 그러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경 지역이면서도 38선이라는 또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서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남북 경협 시대가 포천이 이런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철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육로입니다. 육로와 항공 사업인데 육로는 이제 포천서부터 금강산까지 78km 지점이니까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저쪽으로 지금 동해 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배로 이제 선박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여객선으로, 또 이쪽 파주 쪽은 이제 철도 위주의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천시는 앞으로 이제 도로, 항공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남북 평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통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거의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경제의 선을 지금 하고 산업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은, 포천은 앞으로
문화, 관광, 체육 그리고 농업에 중점적으로 북한 농업이 잘 돼야지만이 앞으로 북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농업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선진국들도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세계 농업국가로서, 또 미국 같은 나라도 농업국가라, 또 프랑스의 유럽이라는 나라도, 스위스라는 나라도 보면은 거의 농업국가로서 성장을 하면서 이런 그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모든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포천은 이 남북 간의 이런 그 농업에 중점적인 것을 거점으로 하고, 앞으로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을 거점으로 하는 이런 우리 포천시가 남북 그 화해 무드의 거점으로 스스로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고 현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포천시라는 도시는 물과 또 공기와 토양이 깨끗한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포천은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숲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과 또 산과 나무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포천에는 유일하게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국립수목원을 비롯해서 안탄강, 그리고 산정호수, 백원고 계곡을 필요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포천에는 또 유일하게 이 온천수가 나오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의 1.4배가 넓은 지역의 절반이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도 유황온천과 중탄산 나트륨 온천이 나오는 아주 지하수가 풍부하고, 또 이렇게 흐르는 건수가 있고, 또 한산강이라는 주상절리가 있다는 것은 포천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천에 꼭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